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국보 제가 개봉날 조조로 보고 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일러 없이 영화에 대한 정보와 제가 느낀 장단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반부에서는 스포일러 포함해서 영화가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지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마지막 무대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특이해요. 감독은 이상일 감독인데 한국 이름이잖아요. 제일교포입니다. 제일교포 감독이고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상일 감독의 분노였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봐서 이번에 국보도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요즘에 국보가 이슈인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이게 1000만 관객이 넘었어요. 역대 일본 실사 영화 중에 흥행 2위라고 합니다. 제일교포 감독님이 대흥행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첫 상영을 했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보러 갔습니다. 줄거리 말씀드리면은 주인공 키쿠오가 있어요. 아버지가 야쿠자입니다. 근데 키쿠오가 어릴 때 눈앞에서 야쿠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래서 가부키 명문가인 하나이 한지로한테 맡겨집니다. 그래서 가부키 명문가에 갔잖아요. 원래 키쿠오가 가부키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부키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명문가의 아들 슌스케라고 있습니다. 슌스케가 키쿠오 오자마자 막 흘기특기 보면서 키쿠오를 견제를 해요. 분명히 어떨 땐 동료가 되고 어떨 땐 라이벌이 되고 일본의 무형 문화재인 가부키 국보가 되라는 목표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국보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부키가 중요한 소재예요. 저는 가부키 몰랐는데 일본에서 화장을 짓게 한 연극의 일부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가부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장인물 설명드리면 주인공 키쿠오는 요시자와 요라는 배우가 맡았고요. 슌스케는 요코하마 유세이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두 배우는 전작이 좀 한국에 알려진 특출 영화는 없었던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가부키 명문가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한지로가 저희가 이제 아는 배우거든요. 와타나베 켄이라고 예전에 인셉션을 의뢰하는 일본 기업가의 역할을 맡았던 그 사이토 역할을 맡았던 되게 낯이 익은 배우고요. 그리고 이분은 분노에도 출연해서 호연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어땠냐? 저의 개인적인 강사평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재밌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단점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저한테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저한테 단점으로 느껴졌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부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부키가 주요 소재거든요. 가부키에서 특히 온나가타라는 배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나가타가 뭐냐면 가부키가 예전에 남성들로 이루어진 그런 연극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들이 가부키에 참여하는 건 불경하다고 해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이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나가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부키에서 여성 역할을 맡은 남성 배우예요. 되게 생소하잖아요. 가부키라는 것도 생소한데 거기서 온나가타라는 개념도 되게 생소하니까 처음에 보면서 낯설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연기가 전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영화 끝날 때쯤에는 연기 쩐다. 이 가부키가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부키에 대해서 친숙하게 흡수되게 하는 영화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 가부키가 흡수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배우 연기, 요시자와 료의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무대 밖에서의 연기도 너무 좋고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몰입해서 펼치는 온나가타의 연기도 너무 좋거든요. 무대 밖에서 저희가 몰입되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무대 위에서 이게 빵 터지면은 그거를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부키에 대한 매력을 이번에 좀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요. 온나가타라고 하면은 엄청 막 근육질의 남자가 오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여성 역할을 연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여리여리하고 미소녀 느낌의 그런 섬세하고 예쁜 외모의 배우가 캐스팅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잘생겼다. 되게
이쁜 남자 배우의 느낌이 난다라고 해서 비주얼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있다면 기승까지 스토리가 되게 흡입력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선가 본 듯한 친숙한 소재를 들고 와서 적재적소에 잘 녹이거든요. 기쿠오가 아버지를 잃고 야쿠자 가문이 와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부키라는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장르에서 재능러로 인정받아서 한 분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주인공이 점점 더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장 과정이 되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서 좋았고요. 그리고 키쿠오의 동료이자 라이벌, 그 명문가 가문의 아들 슌스케와의 동료이자 라이벌, 그런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스토리도 좋았고요. 국보라는 꿈을 향해서 두 사람이 같이 나아가는 청춘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친숙한 소재를 영화에 잘 녹여내서 중반까지 스토리가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처음에는 아역으로 시작했다가 중고등학생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 성인이 될 때까지가 또한 있게 전개되고 여러 사건이 겹쳐지면서 몰입력, 흡입력이 되게 좋아서 스토리적으로 중반까지 즐기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술이 주제잖아요. 가부키라는 예술 장르가 주제인데 이 예술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인공의 삶에 대해서, 키쿠오의 삶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전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중반 이후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부분에서 제가 느끼기엔 속도가 갑자기 좀 느려지고 배우들의 감정에 의존하는 씬이 있었어요. 거기서 전 조금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등장인물 감정에 잘 몰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나 연기적으로나 좀 느껴서 후반부는 전반부만큼 재밌지 않았다. 그건 아마 제 성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영화에는 몰입을 못하는 거라서 저한테는 조금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단점 두 번째가 영화에서 중요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럼 이 갈등이 해소돼야 되잖아요. 해소돼야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니까. 근데 저는 이 해소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해소된 느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왜 이렇게 풀리지? 고개를 기웃거리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아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은 전반 이전으로는 저희가 친숙한 소재, 스토리가 많고 거기에 연출, 호연까지 더해져서 몰입감이 넘쳤지만 중반 이후에는 너무 배우들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지루했고, 배우, 등장인물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아함을, 의문스러움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일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해석 말씀드리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나아가는 주인공 키쿠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체성 두 개가 뭐가 있냐면 야쿠자의 핏줄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가부키의 재능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양립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부키 극단에 키쿠오가 처음 들어갈 때도 재능 때문에 멸시받고, 자기 아빠가 야쿠자니까 그런 기질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야쿠자처럼 사람들이 이용하고 버릴 때마다 가부키 예술면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발생해요. 예를 들면 가족을 버릴 때도 한지로 가문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이딴식 같은 공연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고, 한 극단의 리더의 딸의 마음을 이용했을 때도 결국 그 극단에서 쫓겨나면서 되게 초라한 삶을 했잖아요. 그 예술가로서. 그래서 야쿠자의 핏줄이랑 가부키의 재능이랑 양립할 수 없고, 야쿠자의 핏줄은 가부키를 진행하는데 되게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서, 키쿠오도 핏줄 혈육 컴플렉스가 되게 심하잖아요. 슌스케한테 가서 내가 너의 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서 되게 큰 컴플렉스라는 게 느껴지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양립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현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야쿠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등에 문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부키 분장을 할 때는 몸의 전체 분장을 하니까 야쿠자 문신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부키 공연을 할 때는 야쿠자인 인격, 정체성을 숨겨야 된다. 하지만 이게 공연 외적으로 발현될 때는 자신의 예술인으로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기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쿠자 핏줄은 자신의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고요. 저는 악마로 영화에서 상징적으로 등장한 것 같고요.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의 본능인 것 같고, 가부키의 재능은 예술적인 섬세함, 고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핏줄이랑 재능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키쿠오가 국보가 되는 것 같은 과정. 이 과정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재능만으로는 절대 국보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능이 뛰어났지만 혈육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충동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터져 나왔을 때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때 무대에 서지 못한 키쿠오가 큰 무대에 서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 커지고, 하지만 그때 오히려 그런 작은 무대에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관객들이랑 직접 소통하면서 배우로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느끼게 돼서 결국 이런 자신의 본능 기질과 예술적인 재능이 같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국보 키쿠오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국보 있잖아요. 오노가와 마키쿠가 일부러 키쿠오한테 시련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눈여겨봤잖아요. 오노가와 마키쿠가. 근데 나중에 될 떡잎인데 뭔가 1%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일부러 키쿠오한테 기회를 안 주고 슌스키한테 기회를 주면서 키쿠오가 조금 음지에서 갈고 닦을 만한 시간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대 다들 인상 깊게 보셨잖아요. 마지막 무대 저도 지금까지 여운이 남는데, 그 무대의 주제가 인간이 된 학이 다시 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키쿠오가 국보로 예술적 경지에 이른 다음에 다시 초라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숭고함이 느껴진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무대가 더 인상 깊었고, 거기에 더해서 그 마지막 무대, 국보로서의 눈이 내리는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체성의 혼란과 컴플렉스를 견뎌왔을 키쿠오의 삶이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마지막 무대가 더 저한테 울림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영화 국보 리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